색칠합시다. 네. 우리 그때 무채색 배웠었잖아요. 남색에다가 요렇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 느낌이 많이 들죠. 네. 브라운 많이 느낌이 드니까 이제 남색이랑 고동색을 섞을 때 좀 그 갈색기를 좀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좀 나오는지도 살짝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톤으로 할 거거든요. 요런 톤으로. 약간 갈색 톤을 나오는 거죠. 요 무채색으로 해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물을 좀 많이 타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만 찾아서 발라줄 거예요.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밝은 부분, 돌에서도 밝은 부분과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전체적으로 붓을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붓의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조금 연한 톤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안 칠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다 칠해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항상 여백의 종이는 준비해 주시고 있죠? 이렇게 칠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칠했던 부분 약간 황토 색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약간 네. 밝은 황토 색깔 해서 묻혀주세요. 이런 것도 다 칠해 주시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네, 오늘 바람 엄청 부는데요. 그러게요.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 좀 산책하자고 했는데 바람 부는 날 산책 잘 안 하거든요. 혹시나 또 감기 걸릴까봐. 그쵸. 그죠? 좀 약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수채화가.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약간 이게 음. 처음으로 저는 되게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못하지만 못해도 막 해야지 막 다른 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망치고 다시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막 욕심이 과했나. 많이 어려웠어요. 조그만 정물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하고 계셨는데 왜? 색깔 막 얻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채색 우리 그때 배웠을 때 그 무채색을 갖다가 전체를 다 바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바르고 포인트만 조금 진하게 찍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스케치 면에서 조금 구도 잡는 것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뭐 저번에 제가 나무 그리는 거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그거는 한번 따라 해보셨어요? 네네. 어땠었어요? 그거는 하니까 조금 안 갖고 왔는데 보고 하니까 확실히 조금 나아졌어요. 네네. 붓이랑 네. 지금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잘 안 되는 게 물 양이랑 물감 양이 적게 되면 그림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붓 터치도 붓질 이렇게 붓 터치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은 부분을 칠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 물감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그것도 막 너무 진하게 나오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아니, 마름이 연해져요. 그런가요? 네, 마름이 연해져요. 확실히 톤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파리트 보이세요? 여기 보면 네. 물감을 듬뿍, 그래서 붓도 있잖아요. 좀 물을 많이 먹는 붓을 좀 쓰시는 게 좋죠. 풍경화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붓이 같은 비슷한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붓 리뷰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물을 많이 먹고 있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는 붓이거든요. 근데 이 붓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붓이에요. 그러니까 붓 자체에 이렇게 물을 한번 담았잖아요. 이렇게 옮겨 보시면 알 거예요. 물을 옮겨 봤을 때 얘는 계속 찍어야 돼요. 물감을. 근데 얘는 한 번 찍으면 지금 물감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통통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듬뿍 찍어가지고 붓을 여기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 붓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칠하시거든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칠하셨잖아요.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 붓에 있는 물감을 듬뿍 발라가지고 붓을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발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방에 한 3번이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살짝 말랐을 때도 괜찮아요. 조금 더
손을 줘서 여기를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요렇게. 그쵸? 그럼 이게 마르면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풍경화나 뭐를 할 때 넓은 면적을 칠할 때 그거를 만들어야지 된다면 되게 힘들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어떤 게 물을 응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하고 만약에 벽 부분을 칠하게 됐을 때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이 안쪽이 어둡게 칠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칠하고 있는 이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물감을 다시 찍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물을 조금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뻑뻑하지 않게만 해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마르기 전에 살짝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그러면 놔두면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요?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경계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면 계속 번지죠. 앞으로.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망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한번 저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 했던 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번지죠. 그러면서 경계가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더 찍어주고 싶으면 물감을 아까보다 좀 더 물을 적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도 지금 뭐 되게 어색해 보이지만 마르면 또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자연스러워져요. 네.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더 여기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진하게 하고 싶으면 아까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경계가 만약에 어색하다. 그럴 때는 붓을 딱 씻어서 살짝 여기다가 이제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하면은 마르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칠했을 때와 말랐을 때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데 마르고 나면 의외로 괜찮아요. 네. 네, 생각보다 난 실패했어. 이랬는데 탁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봅시다. 딱 꺼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려 보니까 괜찮고 마르고 나서 다시 수정하면 돼요. 근데 마르기 전에 수정하려고 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젖었을 때 수정하든지 중간에 애매하게 말랐을 때 수정은 조금 힘들거든요. 오히려 더 망치는 격이고 내가 망쳤다 싶을 땐 손을 떼세요. 그리고 마르고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수정이 돼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이 뭐야 이러면 일단은 하루를 두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한 3번 칠했는데 딱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물로 이렇게 살짝 있잖아요. 누르지 말고 붓을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주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져요. 이렇게 지금 보면 번지죠. 이렇게 퍼지면서 그 어색했던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안 망치려고 하다 보면 망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그림을 이렇게 쉽게 마음을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실력은 안 되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게 손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니 문제가 되는 건데 약간 나는 뭐 전시하다고 할 것도 아니고 난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에이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에이 이 느낌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 돼요. 저도 하다가 그림을 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사진을 보고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있어요. 사진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 지금 몇 호예요? 지금 이게 8호예요. 아니요, 좀 더 큰 부수세요. 한 네, 10호나 큰 거예요. 오늘 갖고 온 게. 거기서 집에서 갖고 온 게 네. 이제 붓을 최대한 눕히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붓 끝을 쓰지 말고 붓을 네. 전체를 다 쓰세요. 응, 그러면은 8호도 쓸 수 있어요. 도시 선생님 좀 이게 길고 끝이 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이 응, 분마다 약간 그런 게 있네.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어쨌든 그렇게 그려지네요. 얇게 남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끝이 얇게 남아서. 그냥 붓끝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많이 지금 8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8호예요. 8호 그죠? 8호 가지고 지금 이것도 붓끝이 조금 뾰족한 편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뾰족하네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뾰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물감을 발랐을 때 뾰족한 면이 안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붓끝을 드세요. 들어서? 네. 붓끝을 들어서 요렇게 네. 지금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네요. 뾰족하게 안 나오죠? 평평하게 되네. 예, 예, 평평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중간면을 쓰는 거예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죠? 끝은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모양을. 그리고 눕혀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죠? 그러네. 예, 예. 붓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 세워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두운 걸 할 때 여기서 살짝 여기만 요렇게 해주고 끝. 이게 물이 좀 많을 때 이렇게 맺히잖아요. 네, 놔두세요. 그냥 둬요, 선생님? 네, 둬요. 그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싫은, 난 너무 싫어. 막 물 맺힘, 이런 거, 물 맺힘 너무 싫어. 이러면은 다시 왔다 가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물 맺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마르면 또 하나의 어둠이 형성이 돼요. 그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둠을 찍지 않아도 물의 맺힘으로 어둠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